아시안게임 야구 엔트리가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9개 구단의 야구 팬들 모두 각자 응원하는 선수가 엔트리에 들어있나 없나 기대 반 걱정 반 기다렸는데요. 막상 엔트리가 공개되고 나니 유중일 감독과 기술위원회가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는 말이 조금은 무색해졌습니다. 엔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군 미필 선수들 위주로 명단이 짜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명단으로 구성된 팀도 강한 팀이긴 하지만 선발 과정에 논란이 될 만한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대표팀이 병역 면제를 위한 팀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셨죠? 교수님도 아시안게임 엔트리. 예. 가장 강한 팀을 만들겠다. 이런 원칙과는 조금 멀어 보인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일면 동의를 하고요. 그 선수단 24명인데 병역 미필 선수가 모두 13명이더라고요. 네. 그 최강 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2차 예비 명단에서 최종 명단으로 이번에 이제 걸러져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병역 미필 선수가 최종에서 걸러진 게 제외된 게 그냥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이미 병역 면제를 받았던 선수들이 대거 제외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투수의 윤성환이라든가 이루수의 서건창 같은 선수가 제외된 게 조금 논란이 많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장원삼이라든가 뭐 김태균, 정근우, 박성민 등이 제외됐는데 문제는 사실 이 선수들이 포지션별로 봤을 때는 최고의 선수들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기준으로 스포츠 선수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1970년대, 73년에 입법이 된 건데요. 해외에서 국위 선양을 하는 체육인과 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9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가 첫 수혜자였고요. 예. 그리고 매년 한 20여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여 명 정도 되고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안게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아시안게임에 나오는 팀들의 면면을 보면 파키스탄, 몽골, 대만 이 뭐 2군 선수들로 구성됐다고 하고요. 또 일본 사회인 야구팀. 사실 우리 프로팀들이 상대하기에는 쉬운 팀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또 우리 이 홈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서 이번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병역 면제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뭐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은 거는 맞나요? 그렇죠. 거기 이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그 야구 팀들을 보면 뭐 과거에 뭐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홍콩, 몽골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점수들을 보면은 그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이게 뭐 14대 0, 17대 0, 20대 0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득점도 너무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저쪽 팀들은 우리 팀으로부터 한 점도 얻어낼 수 없는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제 또 우리의 또 경쟁 상대인 대만은 대부분 2군 선수들,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 그래서 금메달 못 따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축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한 게 1986년도 때 그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개최가 된 아시안 게임이었거든요. 사실은 그 아시안 게임 우승이 월드컵 16강보다 더 힘든 현실이죠. 근데 지금 이번 야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출전을 하면은 금메달이 한 50% 이상 보장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맡긴 금메달 찾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미필 병역자들 위한 병역 혜택 위한 파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요, 교수님. 사실 지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메달 획득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때 오승환 선수가 언제 뭐 끝내기 3점 홈런을 맞았나요? 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일본과의 경기였나요? 거기에서 결국 끝내기 3점 홈런을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메달 획득에도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엔트리에 대한 비난은 커지겠어요? 이게 이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구단이나 KBO도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그 일종의 그 병역 면제의 기회로 여긴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고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셨는데 한 선수가 그랬어요. 그 준결승에 진출해서 병역 면제를 확정짓고 나서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그런데 우승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그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이후로 해서 야구 경우에는 그 야구 선수들이 병역 미필 선수들이 그 병역을 면제받는 그러한 그 합법적인 어떤 그 도구로 전락을 해버렸다 하는 그러한 비난이 있어왔고 이제 특히 최근에 그 이제 WBC 야구 경우에는 처음에는 병역 그 혜택을 주다가 그 이후에 이게 여론의 역풍이 불어가지고 안 주기 시작했거든요. 아, WBC는 이제 군 면제 무관한 종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군 면제랑 상관이 없는 대화가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 선수 협의,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장,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KBO 측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병역 면제를 해달라, 그래야 출전하겠다, 이런 식의 그 조건을 걸기도 할 정도로 조금은 좀 이제 보기 민망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렇군요. WBC도 이제는 안 되고 또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또 정식 종목에서 야구 사라졌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외에는 병역 면제를 받을 기회가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엔트리 보면 9개 구단이 참 적당히 만족할 만큼 미필 선수들 배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단별 TO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는 못 뽑힌 선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뭔가 그렇죠. 좀 공정한 명단을 뽑기 위한 제도나 단체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요, 참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저도 이렇게 보기에 뭐 아마 본인들은 부인을 하겠지만 당연히 팀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고 한 2명 정도 그 외에 또 경기력을 위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몇 명 이제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를 뭐 외부에서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발하자 그러면 또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서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 선발이 병역 면제와는 좀 상관없는 무관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는 선수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이게 그 관행이 돼가지고요. 그러네요. 지금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유중일 감독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군 면제가 향후 FA 계약에서 최소 40억에서 80억 이상 가치의 차이가 난다. 실제로 군대 가면 선수 생활이 이 정도로 치명적인가요? 이게 뭐 유 감독의 얘기는 조금 이제 뭐 조금 부풀려진 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많은 팬들이 이 군대를 가면 선수 생활에 이제 뭐 치명적이다, 선수 생활 끝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20세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꼽으라면 아마 차범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차범근 선수는 군대를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을 갔다 왔어요. 복무기간 다 채웠고요. 그러고 나서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해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사례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이제 무하마드 알리라는 또 유명한 불세출의 권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 반전의 신념으로 그 베트남전 참전 거부했다가 챔피언 벨트 박탈당하고 또 5년의 실형을 받기까지 했는데 이 선수도 3년간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못했는데 나중에 결국 조지 포먼과의 그러한 그 세기의 대결에서 KO 승을 거두면서 다시 챔피언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력에 치명적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위 선양을 하면 군대 면제해주자라는 게 병역 혜택의 출발점인데 이 병역 혜택이 국가대표 선수라는 책임감 또 의무감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의 몸값 높이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필요할 때는 선수로 나서서 또 병역 혜택 받고 또 다음에 국가 부름이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빠진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미 받은 병역 혜택을 물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작용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 문제라는 게 대한민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뭐 직접적인 비교도 좀 힘들고요. 그런데 그 옛날에 뭐 조금 그런 것에 대한 좀 비판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꾸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감독들의 첫 번째는 감독들의 능력이죠. 사실 지난번에 그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최악의 성적을 거뒀는데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홍병모 감독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실패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희준 교수님 어쨌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시간상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